좋은 것. 지금 좋은 것을 좋아할 수 있도록 해줄게. 꿈의 색깔 같은 부분은 소매에 묻어 지워지지 않았다. 술의 향을 가져가는 천사들의 코는 계속해서 신선한 향기를 맡을 수 있겠지. 술통에 줄어있는 술처럼 나는 조금 가벼워져 있겠지. 내 코가 그것을 기억했다면 냄새는 고독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단 하나뿐인 색깔로 지구의 황금빛 띠를 이루며 떠돌았을 것이다. 내 이름의 좋은 부분들은 닳아서 요철이 사라진 채로 언제부터 여기 남아있게 된 것일까? 크롬. 물질을 지배하는 것은 정신이다. 차마 붙잡지 못했던 내 손에 손톱이 자라나서 내 꿈속의 손목을 핥히었다. 꿈 밖으로 이어지는 통증에 대해 생각하며 눈을 뜨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인간이란 어떤 종에 속하는 것일까요? 오늘만은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하루에 몇 번씩 떠올리던 장면을 하루에 한 번 떠올리게 되고 일주일에 몇 번인가 찾아오던 느낌이 일주일에 한 번쯤 찾아오게 되면 잊는 것입니까? 잊는다는 것은 아프지 않다는 뜻입니까?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순교자도 파렴치한도 성인도 아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 다시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건 나의 삶인가요? 다른 사람의 삶인가요?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핏방울들로 기록된 책을 한 글자씩 지워나가는 하루들이 모여 이룩하는 삶에 대해 생각하며 눈을 뜨고 진료는 적이고 물질은 어리석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이 끝없는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는 것.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가깝게 느껴지는 오늘만의 아침. 내가 만질 수 없는 곳에 화인처럼 단단하고 아름다운 날개뼈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기계류. 우리는 다만 막막하고 미세한 소음들만을 내기 위해 중단되지 않고 있다. 내가 아닌 타인에게 연주될 수 있는 악기가 아니라는 듯이 나로부터 발생된 나를 바라본다는 듯이 사랑을 나누는 순간 어디선가 부적격자들은 잉태된다. 옛 세계를 떠나 우리들은 새로운 행성을 불모지로 만들 뿐. 나의 아가미로 들이쉰 호흡이 너의 폐에 전달되며 우리는 흑점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차가워지고 더 어두워지고 서로의 표면을 뚫는다. 해변의 아인슈타인. 나는 무지한 언어를 가지고 낯설고 어두운 입술로 나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해변의 과학자처럼 13억 년 전으로부터 흘러들어온 중력장을 발견한 어린 천사의 춤처럼 파도는 끝없이 돌아와 안녕 인사를 하고 안녕 작별을 했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한없이 당신의 목소리와 겹쳐져서 이어지다가 시작된 철자로서 끝이 나는 나의 이름을 허공에 그리며 사라져갔습니다. 우주로 돌아가는 기차에 탑승한 내 어린 영혼의 손가락이 작은 빛의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검은 지구의 밤하늘이 조금 더 검어졌습니다. 한 사람, 나는 길게 누워있는 섬 위의 저녁 구름에 서린 분홍 같은 것이었다가 조금씩 시간이 흘러 이렇게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끔 화단 끝에 우두커니 깜빡 잠들었다 혼자 깨어나 어안이 벙벙해진 오후의 친구를 놀래는 흐린 그림자 같은 것이었는데 지금은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드러운 산호, 코튼 캔디의 파랑, 바다로 떨어지는 빗방울들, 위로 떠오르는 밤의 달의 반쪽 얼굴, 미래에서 자고 있는 내 아이의 꿈에 들려오는 자장가, 들어본 적 없이 떠오르는 노래의 끊어진 마디들. 파도는 밀려왔다 밀려가는 동안 흰 모래와 석양과 별빛들을 얼마나 가져갔다 되돌려주러 오는지, 사라진 계절들이 겹쳐져 지구 밖의 하늘은 점점 더 검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 떠 있는 나라들, 해변의 이름과 조각과 색깔을 엮어 만든 조개 껍데기 목걸이의 끊어진 줄을 잇고 있는 하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노우맨. 입술을 어색하게 칠함으로써 웃음이라는 표정을 처음 가지게 된다. 눈썹을 새카맣게 그리고 찡그리는 마음을 얻은 것처럼 당신이 이끌고 간 계단을 밟아 올라갈수록 아래쪽으로 사라져가는 발들. 날았다고 생각한 건 나였고 파도를 본 것은 우리였으나 결국 나는 아침 햇빛에 눈을 뜨게 되고 녹아 움직일 수 없게 된 밤의 색들. 그러므로 사랑은 어떠한가? 차가움이 만질 수 있는 뜨거움이란 무엇인가? 양양. 물고기를 잡아야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내 손바닥에 놓인 것이 조용했다. 해마도 물고기냐고 물었다. 해마는 말을 닮은 물고기라고 했다. 눈뜬 해마는 식물 같아 수컷이 새끼를 낳는다지. 너는 해마가 약으로도 쓰인다고, 멸종 위기라고.
물에 사는 고기들이 다 고기인 건 아니라고. 다음 날이 도착했는데 죽은 해마와 나는 사람이 먹어야만 산다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접기. 떨어지는 눈송이의 모양은 완전하지 않다고 한다. 프렉탈, 당신, 나, 프렉탈. 너와 나는 불완전하게 다만 서로를 증식시킨다. 북극의 프랑켄슈타인과 같이, 빙하에 걸린 구름과 같이, 쪼개지는 얼음과 흩어지는 얼굴과 늘어나는 혀로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맨발로 우르르 침몰하는 너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나의 이름이 나의 얼굴을 덮고 나의 시간이 나의 이름을 덮고 플라즈마 하고 써둔 백지 위로 새벽의 빛이 지나가고 너에게서 한없이 이어지는 너와 같은 표정들을 나는 다음 새벽의 빛으로 잇대어 읽을 수밖에 없었다. 의자 찾기. 나의 베란다에 꼭 있으면 좋겠는 의자. 알맞은 색깔과 높이와 목재를 지닌 그런 의자가 반드시 있을 텐데. 황학동 시장에 가보았다. 가는 도중에 신발의 밑창이 떨어져 덜렁거렸다. 황학동 시장에는 신발이 많았다. 술이 멋진 가죽 앵클 부츠와 하얀 스니커즈와 포근한 스웨이드 신발들. 240 사이즈의 신발을 한 켤레 사서 돌아왔다. 어떤 가구점에는 한 모양의 16가지 색깔의 의자가 놓여 있었다. 앉아보세요. 가볍고 멋지고 싸답니다. 주인이 권했으나 16가지 색깔만 눈에 담았다. 참 많구나. 세계에는 몇 개의 의자들이 있을까? 그렇지만 더 아름다운 의자를 찾아야지. 나는 무릎이 아프고 아픈 무릎에는 아름다운 의자가 좋을 것이다. 북쪽에서 먼 나라에서 온 의자들도 있었다. 어떤 의자에는 새 주인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나의 의자에 이름표를 붙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저녁의 램프를 밝히고 식구들과 둘러앉아 밥을 먹고 혼자 커피를 마시고 하루의 영수증을 정리하며 몸을 기울일 시간들을 그 의자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그 의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군가 깎고 있을 나무에서 탄생하는 누군가 그리는 연필선에서 만들어지는 누군가 두드리는 망치질로 다리가 생기는 나의 의자는 나의 주말들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고 나의 의자를 내가 아름다운 의자라고 부르는 그 의자를 찾기 위한 일요일들이 계절과 함께 왔다 가곤 했다. 어느 일요일 나는 한 의자에 앉아 떠올린다. 의자가 갖고 싶다.
없고 생각한 것이 시작이었다고. 검은 도미노. 내게서 조금 엎질러진 부분이 내게 스며들었다. 너희 액화된 사랑, 미움, 기쁨. 나는 얼룩 없는 조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나는 쓰러지며 내게서 묻은 색깔을 너에게 묻힌다. 너는 잃어버린 슬픔이었어서 그것의 무게를 가볍다 느낀다. 그리고 너는 쓰러진다. 우리는 무늬를 이루게 된다. 얼룩의 고리이며 세계가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던 소리로 끝이 난다. 발신음을 전송한다. 하나의 조각과 하나의 조각이 부딪히고 너와 모르는 너와 알지 못할 너와 내가 아닌 너와 너들로부터 떨어져 나온 너에게 그곳이 흰 세계인 줄도 모르고 스피릿과 오퍼튜니티 영원히 종료되지 않을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너는 시작하게 된 것일까? 아무 이유가 없이 내게 입력된 커맨드가 치명적으로만 너를 전진시킬 때 가장 먼 곳에서 전해오는 모래바람의 정신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온몸이 먼지에 뒤덮여야 한다는 것. 어떤 세계의 시작도 먼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너의 눈동자로 증명하는 것이다. 망가진 시간의 골짜기에 굴러 떨어지는 스피릿. 펼쳐져서는 안 되는 장면에 펼쳐지고만 인공위성의 날개처럼 슬픔이 무한으로부터 전달되어 온다. 무한과 무한의 사이에 찍힌 하나의 점과 같은 우리에게. 양피지의 밤. 이런 밤마다 나의 시간이 얇아지고 있다. 짐승의 가죽과 같이 늘어나는 것, 헤어지는 것, 결국 구멍이 나버리는 것들. 구멍 너머로 먼 세계가 보인다. 우주의 커다란 손가락으로 토성의 고리를 만지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아름답고 얼얼하게 투명한 글자를 쓴다. 시간을 이어붙여 생긴 삼각지대에 너의 이름 앞으로 초대장을 쓴다. 안녕 하는 입술의 벌어지는 이응과 닫히는 이응을 소리 없이 흉내내며 눈이 그칠 줄 모른다. 그 눈 속에 나는 꿈속의 내 집 앞을 발바닥으로 무용하게 쓸고 있었다. 토성의 고리가 되어버린 어떤 죽음을 생각하며
내가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처음으로 발명하기 위해.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시집을 오래간만에 내니까요, 좋은 게 있네요. 엄청 떨려요. 네, 설레고, 네, 네, 시 낼 때마다 좀 두렵고, 긴장됐던 마음들이 그래도 이렇게 뭔가 살아있는 얼굴들로 독자들을 보니까 그래도 좀 잘했네, 잘했다라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집에 되게 끊임없이 따라붙는 숫자가 하나 있죠. 네. 7년 만에 시집을 냈는데 저기 이제 누가 고개를 푹 숙이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시집을 낸 데에 이유가 있었겠죠. 물론 이유가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기다리셨을까요? 저의 박자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사실 두 번째 시집을 6년 만에 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오래간만에 내나 뭐 이런 걸 텐데 저한테는 좀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어쨌건 어떤 걸음을 내딛는 일같이 느껴져서 제 박자가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독 우주적인 안경의 우주에 대한 천체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잘 몰랐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좀 많나 봐요. 그랬구나. 그랬는데 좀 이제 휴가 가면 SF를 읽길 좋아해요. 그래서 좀 내가 뭐랄까 좀 이렇게 떠올리기 어려운 것들,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에 좀 한번 몸을 좀 이렇게 그 코드에 좀 맞춰보고 싶을 때 그냥 좀 뭐 읽기도 하고 뭔가 이미지를 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들어왔나 봐요. 시를 쓸 때. 네, 그래서 그냥 아마 이 지금 여기가 아닌 공간인데 사실은 여기가 속해 있는 공간 뭐 이런 것으로서 이렇게 우주나 아니면 천체 관련된 것들을 이제 찾아보면서 그냥 읽으면서 그래서 항상 휴가를 떠나고 싶은 마음으로 네 그게 봅니다. 같은 제목의 시가 첫 번째 시도 두 번째 시도 그렇지만 세 번째 시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정서상으로 닮아 있고 묶을 수는 없겠지만 이게 이렇게 꾸준히 반복되어서 이렇게 같은 제목의 시가 나오는 거 보면 이 제목에 혹은 이 제목의 단어가 주는 뉘앙스의 어떤 미진한 것들이 남아서 계속 시를 쓰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딱히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편집자 분이 항상 1-2를 붙여야 하는 거 아닐까요? 네. 편집자분이 바뀔 때마다 네,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빼고 그냥 가겠습니다. 이제 그랬는데요. 네, 그 몇 편 있어요. 인어 이야기, 그건 1-2가 붙었어요. 네, 근데 서커스, 네, 양양, 그리고 이제 스노우맨 이런 시들이 같은 시인 제목으로 네 있어요. 근데 그 이미지가 네 그 생각이 나요. 떠오르는데 어떤 편제된 것으로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복제되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나랑 뭔가 이렇게 같은 것을 봤을 때의 느낌처럼
그 이미지를 좀 복제는 아닌데 그 이미지가 그냥 다르게 증식되는 느낌으로 또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 안 붙여도 되겠다. 이거는 여기에도 양양이 있고 저기에도 양양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편지하는 형태로 있어도 되겠다. 그래서 그냥 같은 제목을 붙이게 돼요. 뭔가 그러니까 붙일 수밖에 없어요. 네. 제목을 먼저 정하고 시를 쓰시는 편이세요? 물론 뭐 개박이겠지만. 네 맞아요. 개박입니다. 개박해요. 네. 개박해요. 예, 양양 같은 거는 제목이 먼저 있고요. 서커스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시들은 제목이 먼저 있죠. 네, 다른 시들은 또 뭐 다르고요. 사랑이 뭘까요? 진짜 갑자기 궁금했어요. 왜 이래요, 진짜? 하진 씨한테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은 복제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네. 안녕 드라큘라. 당신이 나를 당신의 안으로 들여보내준다면 나는 아이의 얼굴이거나 노인의 얼굴로 영원히 당신의 곁에 남아 사랑을 다할 수 있다. 세계의 방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햇살로 가득하지만 당신이 살아있는 사실, 그 아름다움을 아는 이는 나 하나뿐. 당신은 당신의 소년을 버리지 않아도 좋고 나는 나의 소녀를 버리지 않아도 좋은 것이다. 세계의 방들은 온통 열려있는 문들로 가득하지만 당신이 고통스럽다는 사실, 그 아름다움을 아는 이는 나 하나뿐. 당신이 나를 당신에게 허락해 준다면 나는 순백의 신부이거나 순결한 미치광이로 당신이 당신임을 증명할 것이다. 쏟아지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낳을 것이고 우리가 낳은 우리들은 정말로 살아갈 것이다. 당신이 세상에서 처음 내는 목소리로 안녕 하고 말해준다면 나의 귀가 이 세계의 빛나는 햇살 속에서 멀어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누구인지 몰라도 괜찮아. 기러기 떼가 북반구로 날아가는 동안 지구에도 밤은 찾아오고 공원의 벤치에서 홈리스들은 아침을 맞네. 집이 없는 사람에게 벤치는 집일까 침대일까? 잠자면서도 출렁이는 보트 피플들은 구유에 담긴 예수처럼 어리고 슬프다. 기러기를 길들이면 정말로 거위가 될까? 거위는 새로 얻은 집을 사랑할까?
지구의 북반구에서 완결되지 못한 이야기를 남반구에서 시작하려 하는 건 누군가의 잘못. 흩날리는 페이지들이 꿈속에서 가벼운 집을 짓는다. 나더러 부수라고. 코와 입과 눈이 섞인 얼굴들이 꿈속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동안 나는 당신의 이름을 잊어버리네.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누구인지 몰라도 괜찮아. 머나먼 북쪽. 위성에서 바라보면 도시가 있고 도시 안에는 내가 사는 북쪽이 있지. 거기서 올라가면 빛 아래 위태롭게 얹혀있는 너의 학교. 운동장은 어린아이처럼 조용하게 엎드려 있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강을 건너 다니는 사람들. 위성에서 내가 사는 곳을 바라보면 내 집은 상자곽 같고 나무들은 성냥개비처럼 무의미하지. 너는 점처럼, 아니 너는 보이지 않고 멀어지는 새의 선보는 투명할 뿐이네. 새는 내 삶의 건너편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건지 모르지만 여기는 공기가 다르고 여기는 나의 나라야. 먼 소풍에서 금방 돌아온 것처럼 끝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작은 어디서부터인지 말할 수가 없네. 여기서 내 몸은 아주 가볍게 섞여 들어가지. 너는 지금 웃고 있지만 안녕. 나는 손을 흔드네. 안녕. 여기는 나의 나라야. 그냥 시를 쓸 때는 사실은 고독하거든요. 저하고 시 사이에서 굉장히 고독해지는데 여러 분들이 제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이 시를 옆에 두었었다고 들으니 아마 그분들도 그때 굉장히 고독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독의 공동체가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아마 앞으로도 계속 고독하겠지만 그 중간중간 이 고독의 공동체를 떠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었어요. 계속 고맙습니다. (4월) 이야기. 세계의 모든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며 연인들은 작별한다.
이제 정말 안녕이라는 뜻이. 우리는 우리의 리듬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전생애를 낭비한다. 어제는 빙하처럼 얼어있던 눈이 녹아 흘러가고 있다. 하양이 사라진 만큼의 대기를 나는 심호흡한다. 12월에 만나 우리는 한여름의 이야기를 한다. 아기들은 계속 태어나고 있다고. 응애응애 우는 울음소리는 조금씩은 닮아 있다. 혼자서 태어난 셀 수 없는 아기들의 요람이 지구처럼 흔들린다. 이제 정말 안녕이라는 듯이 4월의 눈이 내린다. 당신의 혀끝에서 하양은 사라지고 낯익은 차가움이 남은 지금. 단 한 번뿐인 일들. 무엇이 일어났던 걸까? 세계에는 단 한 번 일어났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쓸모없이, 아무 쓸모도 없이. 당신의 도덕적 결심은 고기를 조금만 먹는 것이고, 나의 도덕적 결심은 고기를 조금만 먹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갈고리에 걸린 살점들의 영혼을 잊고서 붉고 푸른 불꽃으로 살점들을 요리하는 내가 물로 쓴 서명. 무엇이, 그러니까 언제 일어났던 걸까? 달리고 달려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늦어버린 이어달리기의 소년처럼 아무 손도 내밀지 않은 막대를 찾아 끝없이 두리번거리고 있는 수선공들은 지구의 건너편에서 망가진 트랙들을 고친다. 내가 먹은 살점들을 단물 빠진 껌처럼 씹고 자라는 아기들의 단순한 식욕. 아기들이 낳은 나. 그렇게 우리는 별들이 지나간 투명한 궤도를 돌고 있다고 생각한다. 1억 년 후에 혹은 1억 년 직전에 쓸모없이, 아무 쓸모도 없이 나만의 인생. 내 눈동자는 나의 것. 눈썹을 깜빡이는 것도 나의 의지입니다. 고개를 돌려 당신을 바라보는 것도 나의 의지. 내 손은 나의 것. 담배를 피우거나 비벼 끄는 것은 나의 의지입니다. 연기가 피어올라 공중으로 사라져가듯 나의 말은 나에게서 나와 당신에게로 흘러들어갑니다. 당신이 나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어느 날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거리에 불이 켜지면 나는 거리로 나갑니다. 어느 날 가로등들이 꺼졌다 켜졌다 하듯이 당신은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나는 쏟아지는 불빛을 거리에서 맞습니다. 나의 의지는 나만의 것이지만 노동하는 인간 당신의 보고서에는 너무 많은 영혼이 들어있다. 모든 계층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가능한 일이지 하고 문치기가 말한다. 그러나 지금은 안 돼. 카프카는 보험회사 직원이었고 아시쿠라치오니 제네랄리의 급료는 형편없었다. 태어날 때부터 고객 상담센터 직원인 사람들과 태어날 때부터 보험회사 직원인 사람들과 태어날 때부터 변호사 사무실 서기인 사람들과 태어날 때부터 벽돌공인 그가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100인분으로 지어진 밥의 쌀알은 투명하고 1인분의 백반을 먹은 그는 조금 더 투명해진다. 나는 전쟁과 묘지를 증오해. 그러나 곱고 단단한 벽을 쌓는 일은 나의 정확한 노동. 벽돌 한 개를 쌓아 올릴 때마다 그의 영혼이 평안을 얻고 벽은 핏방울을 머금은 것처럼 조금 더 붉어진다. 이 회사의 벽이 완성되고 나면 그는 휴가를 떠날 것이다. 마침내 그의 시력이 약해진다. 그는 자기 주변이 정말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의 눈이 착각을 일으키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니스는 프로방스 알프 코트 다쥐르 레지옹 알프 마리팀 데파르트망의 수도. 북위 43도 42분 10초. 특산물은 꽃과 향수와 올리브. 당신의 보고서에는 너무 많은 죽음이 담겨 있다. 죽음이 아니라 바로 이곳의 삶에 관한 내역을 작성해야 한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긴 휴가를 떠날 것이다. 니스로 꽃과 향수와 올리브를 담을 커다란 가방을 지니고서 투명해진 몸에 검은 외투를 걸칠 것이다. 영도의 밤. 거의 도착한 그곳에 나는 와 있지 않았다. 구부러진 시간의 반대편에서 누군가 한 번 더 사랑을 경험하고 있었다. 타인처럼, 잠든 후처럼.